안무가 나왔으니까 이건 예술 영역이니까 예술 영역이 보통 쉬운 지문이거든. 근데 이건 쉽지 않아. 제대로 잘 이해해야 돼. 자, 제일 처음에 안무는 어원상.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춤이라는 것과 쓰기의 합성어라는 사실은 안무의 개념이 기호를 써가지고 춤을 쓰는 행위와 연관되어 출현했음을 시사한다.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어원을 밝혀봤더니 이거를 춤이라는 것은 쓰기라는 게 여기서는 춤을 쓰는 행위와 연결시킨다. 쓰는 행위. 우리가 글씨를 쓰잖아. 평면 위에 글씨를 쓰잖아. 춤은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입체적 예술인데 쓰기는 2차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뜻이 합쳐져 가지고 안무가 됐을까? 자, 프랑스의 군주였던 루이 14세는 무용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에 자신의 무용 교사였던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아, 이거하고 관계 있구나. 춤은 동작인데 말이지. 이거를 평면 위에다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연습도 하고 상상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에 따라 보샹이 고안한 무보, 이 보가 악보란 뜻의 보야. 앞에 건 무용이지, 그지? 무용악보 체계를 이후에 페이에가 정리하여 1700년 출판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페이에가 아주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했다는 얘기지. 자, 페이에가 활동하던 당시 궁정 발레가 상연되던 궁정홀은 관객석이 무대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관객들은 위에서 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 자, 지금 생각해봐. 종이에다가 그 무보를 그렸단 말이지. 그러면 종이를 우리가 내려다보잖아. 그러면 실제로 관객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데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야. 오히려 더 쉽게 뭔가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 그지? 지금처럼 무대를 올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이 때문에 궁정발레는 무용수들의 공간상의 배치 동선을 그리는 궤적으로 관객들이 식별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다 보이고요. 그 발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서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지 일종의 도형이라면 기하학적 도형으로 보일 거란 말이지. 따라서 페이에의 기본법은 3차원인 궁정홀의 무대와 춤의 2차원인 종이 위에 사각형과 선, 기호로 치환하여 바꿔서 무용수의 진로와 위치를 기록했대. 무용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기하학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가 보통 건축물의 평면도처럼 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거야. 똑같이 그려준 거지. 자, 페이에는 자신의 기법법을 통해서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춤의 원칙을 확립했어. 우선 그는 춤이 발생하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규정했고, 무대란 말이야. 무보의 페이지에 맞게 그려진 사각형은 딱 무대가 되는 거지. 직사각형 구조의 궁정홀 전체의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럼 직사각형의 궁정홀 무대를 사각형의 기보로 딱 옮겨놓는 거야. 또한 그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지션, 파 해가지고 9개의 동작 요소와 카당스, 피겨로 세분화했다. 이거는 춤의 움직임이다. 자, 그래서 무보 페이지는 사각형, 그 다음에 춤의 움직임은 이렇게 9개의 동작 요소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카당스 피겨로 세분화했어. 자, 포지션과 파는, 앞에서 말했던 요거야. 포지션과 파는, 뭘 말하는 건지 잘 볼까? 자, 각각의 발의 위치면 포지션이지. 요
자, 포지션은 발의 각각의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는 발을 내딛는 형태, 그 다음에 카당스는 움직임의 박자를,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을 나타낸다. 됐죠? 그럼 여기서 발의 위치, 이건 고정이고, 발을 내딛는 형태, 이거는 동작이고, 카당스는 박자니까 요거는 요 속도를 말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피겨는 무용수의 동선, 움직임이니까 이거는 막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거야. 페이의 기본법은 사각형 안에 아까 말했던 페이지에다가 피겨를 표시하는 선, 피겨가 아까 뭐라 했어? 피겨가 움직임의 박자는 카당스고 무용수의 동선이라는 얘기, 동선. 피겨라는 게 무용수의 동선, 움직임이야. 그거를 여기 갔다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되고요. 그 선에 카당스와 박자하고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을 결합한 형태가 되었다. 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기보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안단 말이야. 알았니? 춤의 각 동작은 언제나 포지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포지션이라는 게 아까 나온 대로 포지션하고 파 중에서 발의 위치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 무용수의 움직임은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무대의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딱 위치 잡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시작이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딱 위치 잡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춤의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그 동작을 기호하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사실 연관성이 없는데 페이의 기본법에 의해 안무라는 용어는 종이의 기호를 써서 아까 처음에 어원을 이렇게 밝혔는데 그지?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페이어가 기본법을 하니까 결국 이거는 춤을 창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됐지? 원래는 춤하고 이 기보하고는 사실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약속하고 기호한 거지 이렇게 그려놓으면 누구나 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보법 따로 춤 따로였어. 근데 약속을 딱 하니까 거기에 춤의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보의 그 구성 요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약속이기 때문에 기보를 딱 보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동작을 이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보가 춤을 창작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악보를 그리면 음악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 수평,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했고요. 이러한 동작 요소들은 향후의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다. 안무가 평면에서 기하학적 형상, 기보법, 그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니까 잘 그려놓으면 잘 짜여진 춤이 안무가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겠어? 동선을 막 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의 안무가 완성됐다면 이제 표의의 기본법이 나오면서 종이 위에서 춤을 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춤이 완성되는 거야. 2차원의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된 이유는 평면 사각형 위에 그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2차원의 조형성.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동선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구조화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조형성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기보가 완성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세기 초, 자, 이렇게 지금 봐봐라. 여기는 시대가 안 났지만 쫙 해서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 이거를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통시적 관점. 시간의 흐름대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달라지면서 차차차차 흘러가는 거야. 통시적 관점. 20세기 초 안무가 라반은 페이의 무용기보법의 춤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열심히 연구했구나. 그걸 토대로 바탕으로 자신의 무용기보법을 고안했어. 자, 그러면 가끔 물어봐. 그럼 라반은 독자적으로 기보법을 완성했습니까? No. 왜? 페이에의 이론적 탐구를 토대로 요거 따라한 거야. 알았냐? 이걸 바탕으로 발전시켰다고. 라반은 페이에가 없었으면 이걸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를 통해 움직임에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을 기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시킨 거지. 그지? 완벽하게 그 기보 안에다가 춤의 동작이나 동선이나 이런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라반은 당대 지배적인 춤의 형식이었던 발레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춤의 공간을 구조를 모색하고, 그럼 사각형 아니란 얘기야. 움직임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그는 포지션과 자세가 중심이 되는 발레의 고정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춤이 실제로 발생되는 공간은 끊임없이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보았어. 그러면 이거는 페이에하고 다른 점이죠. 페이에는 사각형 안에 기하적인 어떤 도형으로다가 완성을 했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 발레 안무하는 공간을 꼭 사각형일 필요는 없어. 이게 달라지는 거야. 알았니? 자, 라반은 발레의 움직임이 앞, 뒤, 좌우, 위아래 제한된 방향성을 가져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봐봐. 발레의 움직임은 앞, 뒤, 좌우, 위아래 제한된 방향성.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이에 비해 대각선 방향은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어 발레의 공간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라반이 강조한 건 대각선 방향의 움직임이지. 그 이전에 페이에가 얘기했던 제한된 공간의 방향성, 요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라반은 공간을 확대시켰다. 혹은 여기서는 방향성의 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좌우, 위아래, 앞뒤. 이거는 막 이렇게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려면 좌우, 위아래, 앞뒤가 아니라 요거 말고 대각선 방향으로 동선을 짜는 거. 그러면 굉장히 여태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능동적인 경향과 그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안정을 깨버리는 거니까, 안정을 깬다는 게 뭐야? 동적이 되겠지. 동적. 막 움직임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그게 라반이 페이에보다 다른 점이고, 라반은 춤의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야. 대각선 방향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있으려면 어떻게 돼? 기보에서도 나타나야지. 그지? 바뀌겠지. 그지? 페이에가 했던 거랑 다르게. 자, 그럼 봐봐. 안정적 움직임의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거 봐봐. 안정적 움직임이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페이에가 말한 앞뒤 좌우 위아래 이거 써 발레에서. 근데 이거를 추가시켜야 한다는 뜻이야. 대각선 방향을. 그래야지 능동적이고 불안정한 측면이 안무에 반영된다. 안정적인 평면과 불안정한 대각선을 결합한대. 결합이란 말 나왔지. 그 봐. 두 가지를 합쳐버린 거야. 앞에 거는 페이에, 뒤에 거는 라반이 추가시킨 거야. 그래야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랬어. 이를 위해 그는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 자, 앞뒤 수직, 시상면, 위아래 구분하는 수평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지? 앞뒤가 수직이다. 위아래가 수평이고, 그 다음에 좌우가 시상면이라고 해서 시상면. 세 평면을 제시했다. 세 평면으로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닌 평면들을 하나의 중심에 교차시켜 4개의 꼭지점을 가진 거
여기 나왔네. 이게 이제 수직면, 수평면. 앞뒤가 수직이라 했으니까 앞뒤 수직. 자, 앞하고 뒤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가 수평. 위아래가 수평. 시상면은 좌우를 말하는 거야. 자, 이 입체적 공간이 돼버렸네, 그지? 아까 폐위에는 뭐였어? 사각형이라 했잖아, 기보가. 근데 얘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4개의 꼭지점을 지닌 사각형이 있는데 요거를 싹 이렇게 방향을 틀어갖고 이렇게 가로로 놓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교차점을 딱 잡아가지고 각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이 대각선이 방향이야. 그림과 같이 12개의 꼭지점을 갖는 정 12면체가 되는데, 자,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된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라반은 이러한 결정체를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 구조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정 12면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수직, 수평, 시상면이 꼭지점을 연결해서 정 12면체가 되는데 이게 꼭지점을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린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정 12면체가 되고 이게 사각형의 표이해가 했던 기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추명 형태가 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좀 복잡해졌어. 자, 라반은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은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걸 주의 공간이라고 명명했다. 자, 보세요. 최대의 지점을 뭐라 했냐면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 자, 12면체의 꼭지점은 이거는 잡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 위치가 안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자, 지금 내가 찍고 있는 거. 안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즉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동선이겠지. 그러면 확장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선생님 봐봐. 왼쪽으로 2걸음, 그 다음에 앞쪽으로 2걸음. 이게 아니라 이것을 연결하는 꼭지점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 그게 훨씬 더 안무할 때 능동적이고 불안정한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안정적으로 왼쪽으로 2걸음, 앞으로 2걸음 들어가. 그거는 폐이해고 이 사람은 그거에다가 대각선 요까지 집어넣어서 입체적 공간 정 12면체 꼭지점이 중심부에서 제일 최대의 먼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폐이해가 했던 것보다 동선이 더 길어지겠지, 그지? 이해됐어? 결정체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면서 움직임이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몸의 사지가 팔다리 결정체 꼭지점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야. 연속적인 움직임의 형식을 뜻하는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그러면 스칼라는 뭐야? 연속적인 움직임. 어떻게 움직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어디를?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누가? 안무가가, 발레리나가 팔과 다리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야. 계속 이어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스칼라라고 불렀다. 이는 출발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이게 일정한 순서잖아. 순환 구조를 가진다. 스칼라는 순환 구조고요. 가령 A 스칼라는 정심면체 구성하는 수직면의 꼭지점에서 시작하면 시상점의 꼭지점을 거쳐 수평면의 꼭지점에 이르는 과정을 4차례 베풀이하면 12개의 꼭지점을 모두 순서대로 할 수 있다. 여기 순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수직면, 두 번째 시상면, 세 번째 수평면. 아까 수직이 앞뒤라고 그랬지, 그지? 수직이 앞뒤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수평은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로 구분하는 건 시상면.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수직, 시상, 수평을 거치면 정 12면체 꼭지점을 다 도는 거야. 이걸 몇 번? 4번. 연속적으로 하면 12개의 꼭지점을 모두 순서대로 경유하는 움직임이다.
이와 같은 순환성 계속 도는 거고 연속성 이어지는 거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3차원의 조형성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페이에가 했던 건 2차원이지만 얘는 3차원이 돼버린 거야. 라반은 신체의 움직임이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면 도구가 뭔데? 신체의 움직임. 이걸 도구로 본 거야. 이 신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도구지 재료 표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한 거야.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로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누구의 생각이라고? 라반의 생각이야.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커. 라반이 생각하는 춤이 뭐야? 그러면 신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움직임의 원리는 위에서 말한 대로 위에서 보셨죠. 순환성, 연속성, 공간과의 조화, 3차원 조형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춤이다. 그걸 기록하는 게 기보고 이에 따라 그는 신체의 동작을 연속성을 가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용수의 신체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세로선의 기호를 활용하여 신체가 공간상에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기보법을 개발했다. 아까 페이의 거하고는 다른 기보법이라고. 자, 그럼 신체를 중심으로 이게 중요해. 얘가 수단이기 때문에 신체가 있어야 되고 신체는 움직여야 돼. 그 움직임이 바로 그 표현하는 안무를 표현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세로선 기호를 활용하여 신체가 공간상에 움직이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무용기보법을 새로 만든 거야. 중심선을 기준으로 우측선에는 무용수의 우측 신체 동작, 좌측선은 무용수의 좌측 신체 동작 됐죠? 표시하기에 움직임의 실제적인 방향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 기보를 보면 왼쪽에 표시됐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표시됐으니까 오른쪽 움직임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몸이라면 이게 팔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뭐라 하는지 봐볼까? 뭐라 하냐면 무용수의 우측선은 그대로야. 우측선은 우측, 좌측선은 좌측. 이거 보면 딱 움직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라반이 만든 새로운 무용 기보법이란 말이야. 라반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위와 표현이 가능한 3차원 공간의 움직임의 원리와 표현 방법을 탐구하여 20세기 초 현대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다. 토대를 만들었으니까 기초가 됐다고. 그러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더 시간이 지나야지 라반 걸 완성시키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라반이 안무, 무용에 끼친 가치 이런 거야.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다.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없으면 그 단계 없으니까. 한편 라반의 논의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와 그에 따른 움직임만 강조되어 자 비판하네. 춤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도 또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한 건 움직임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라고. 뭐 신체의 팔다리, 사지의 움직임. 그런데 문제는 이 라반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안무, 이거는 참 잘했는데 춤이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야. 알았니? 무용하고 안무하는 안무가의 어떤 그 안무가를 중심으로 한 기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제의 안무가들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알았니? 안무하는 사람은 예술가지.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의 어떤 창의성? 이런 부분 다 배제되고 거의 기계식으로 신체의 움직임만을 탁탁탁 그려놨단 말이야. 그게 한계로 지적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문제 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그 안무에 대한 얘기. 여기 두 사람 나오는데 조심해. 페이에 훌륭한 사람이야. 시작했으니까. 라반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 그지? 뭐 간단하게 하면 2차원이고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샹은 루이 14세의 명령에 이행하기 위해서 무보 체계를 고안했다. 제일 처음에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시작했죠. 근데 만든 건 페이에라고 그래서 페이에의 무용기본법이 보급되면서 춤의 창작과 기록이 분리되었다. 자, 이게 자 뭐라 그러냐면 창작과 기록이 분리되면 안 되죠. 이 말이 뭐냐면 별개라는 얘기야. 별개.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는 춤의 창작과 기록이 분리된 거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무용기보법은 춤을 추는 행위하고 이것을 기보 위에 적어 놓는 것은 별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말은 춤의 창작과 기록이 분리됐다는 뜻은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뜻을 잘 알아야 돼. 춤을 추는 거하고 적는 것은 별개란 뜻이라고 했지 춤의 창작과 기록이 분리됐다는 이런 뜻은 아니야. 알겠어? 그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춤 그걸 기보에 적는 거 이건 별개. 이게 별개의 일이야.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이 말은 따로따로란 뜻이지. 근데 여기는 춤의 창작과 기록이 분리됐다. 이거하고는 의미가 서로 통하는 의미가 아니죠. 이건 다른 말이니까. 틀렸지, 그지? 3번. 페이에는 자신의 기본법에 춤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기호화했지, 그지? 기호화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구성 요소들을 자 이거 생각나? 카당스, 피겨 뭐 이런 말 나왔었잖아, 그지? 생각나 안 나? 요렇게 9개 동작으로 기호화한 것은 바로 페이에가 처음으로 했던 거야. 그다음에 라반은 평면들을 교차시켜 정 12면체 춤의 이상적 공간. 아까 그림이 나왔는데 그거야. 라반은 당시 발레 움직임의 제한된 방향성. 이 제한된 방향성은 누가 만든 거지요? 페이에의 제한된 방향성.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신의 능동적인 부분을 포함시킨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어. 알았어? 다 그거 나와 있는 내용이야. 2번 틀렸고 2번으로 가볼까? 기억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움직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완전한 조형성을 기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2차원적인 페이에에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불안정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대각선 방향까지 조형성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 12면체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지.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 완전히 배제한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거고, 자 행위의 주체에 대한 것이 잘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지금 라반 거 하는 거야. 라반 움직임에 내는 불안정한 경향을 추구했는데 극복하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이게 자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게 라반의 그 어떤 안무의 특징이지. 3차원 공간 정시면체 수직 수평 시상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발레 공간 구조에 기초한 움직임이 드러나는 평면적 형상 이거는 페이에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기억은 라반의 조형성이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라반이 추구했던 건 조형성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평면성을 벗어난 입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페이에가 말한 것이 평면성이야. 이것을 뛰어넘는 이거는 가로, 세로 뭐 이렇게 앞, 뒤 그 다음에 가로하고 세로 위아래 요렇게 머무는 게 평면성이고 입체성은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대각선 방향의 안무가 추가된 거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지.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3번. 자, 봅시다. 이건 뭐야? A 스칼라니까 이건 라반의 얘기를 참조해야 되겠지. 12개의
정십면체를 이루는 꼭지점. 정십면체가 볼까? 스칼라. 정십면체. 위에서 스칼라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한다면 라반의 어떤 그 기보에는 정12 면체 꼭지점, 수직, 시상, 수평 이거에 연속적인 순환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12개의 점은 정12면체가 맞고요. 4번 같은 경우 1, 2, 3, 4 여기 나왔네. 4번은 몸을 앞뒤로 하는 평면에 위치한 꼭지점이다. 자, 평면 4개가 제일 처음에 이어진다 그랬지? 처음에 이어진다 그랬잖아. 4개가 이어지고 또 4개가 이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수직 수직 다음에 뭐지? 수직, 시상, 그 다음에 수평 이렇게 이어가는 게 스칼라라 그랬거든. 12개니까 4, 4, 4 이렇게 하면 12개가 되겠지. 자, 4번은 몸 앞뒤로 나누는 평면에 위치한 꼭지점이다. 평면, 앞뒤가 수직이니까 맞았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다시 1번으로 순환적으로 이어지겠지. 이것도 맞았고 연속적 순환적. 그 다음에 12개 점 모두 결정체의 중앙에 위치한 무용수의 팔다리를 뻗어 도달할 수 있는 사지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최대의 거리가 꼭지점이라 했으니까 4번하고 1번은 같은 말이 되겠지. 5번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안정적 움직임과 다른 평면에 이동하는 불안정 안정적 움직임과 안정적 움직임 교대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틀렸죠. 왜냐하면 스칼라가 수직, 시상, 수평 이렇게 꼭지점 순서대로 경유하고 연속적이고 4번도 돈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는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 평면 내에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평면으로 이동하는 움직임만 나타나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거야. 알았어? 자, 여기서는 한 평면 내가 아니고 평면이 수직, 시상, 수평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평면으로 이동할 때만 움직임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자, 4번으로 갈게. 마지막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안무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 무용예술의 관습에 도전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안무는 윌리엄 포사이스 이 사람은 안무적 오브제 일련의 작업을 창작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야. 라반 걸 이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하고 읽어야 돼. 기차역 창고 공간, 일상적 공간에 설치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된 물체를 통해서 관객들이 이 배치된 물체가 바로 여기 말하는 오브제에 해당되는 거야. 이걸 이용했다는 거지. 관객들이 직접 자신의 몸을 조직해 나가도록 유도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 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곳에 관객이 개입으로 완성된다. 관객이 중요한 역할을 하네. 줄에 달린 추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는 관객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합쳐진 거야. 관객들은 추의 흔들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빈 공간을 찾아다니거나 제자리에서 추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럼 찾아다니고 움직이는 게 관객이다. 그 과정에서 관객이 해석해야 하는 숨겨진 의미는 없으며,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특정 상황 속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반응하는 감각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지금 새로운 안무를 이야기한 거다. 자, 그러면 봐. 여기서 위에 내용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틀린 걸 찾는 건데, 페이에가 춤의 무대를 궁정홀 사각형으로 했었지. 근데 여기 포사이스는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 일상적 공간으로 바꿨다고. 맞았고, 그 다음에 페이에가 관객의 무대를 분리시켰는데 얘는 분리 없지. 맞지, 그지? 관객과 무대의 경기를 허물었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야. 그 다음 페이에가 안무가가 의도한 기하학적 형상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을 중시한 것과 달리 포사이스는 아무 데도 없는 동시에 모든 것,
안무가가 조직한 동선, 관객이 따라가며. 벌써 틀렸구나. 왜 틀렸냐면 관객들이 있잖아. 막 빈 공간으로 찾아다니거나 제자리에서 추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된다. 그때 숨겨진 의미는 없다 그랬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도가 조직된 동선이 아니란 말이야. 틀렸죠. 조직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단 말이야. 상황 속에서라 그랬으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 거지. 이건 조직된 동선이 아니죠. 정답은 3번 틀렸네. 라반의 움직임이 발생할 요소를 인간의 몸에 주목한 것에 주목했지. 이건 맞는 거지. 포사이스는 추가 나와서 안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이것도 맞았고, 라반의 무용수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었는데 기하학적 스칼라 잘 생각해. 여기서는 몸의 움직임이 관객과 주변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관객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조직된 게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춤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 못한 어떤 동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정답은 3번이 틀렸어. 알았니? 조직한 적 없다.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윌리엄 포사이스는 조직한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 틀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 봐봐.